자, 세계 경제 위기 이 문제가 최근에 보면 미국의 인플레 둔화, 오늘은 보면 또 월마트가 2분기 실적이 예상 밖으로 성장했다. 월마트라는 것은 미국의 소비자들의 이 소비 형태를 결정짓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월마트의 매출이 늘어났다 줄었다가요. 그런데 월마트가 지금 이 2분기에 매출이 작년 대비 8.4% 증가해서 전문가들 예상치를 넘었습니다. 그러면 경제가 회복되는 신호로 상식적이라면 봐야 되는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 줄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년보다 8.4% 매출이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이 줄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엄청나게 싸게 떨이 재고 판매를 했다라는 이야기죠. 생활용품 할인 판매, 가전, 의류 등 고마진 품목에 대한 수요 둔화, 인건비 상승 영향으로 2분기 영업이익이 지난번보다 6.8%, 작년 동기보다 6.8% 감소한 68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매출은 8.4%가 늘었는데, 자, 영업이익은 6.8%가 감소했다. 참으로 괴이한 수치가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서 회사가 대규모 할인 정책으로 고객들이 어려운 소비 여건 하에서 워낙 싸게 파니까 이때 잡아놓자고 쇼핑을 하도록 유도했다는 거예요. 자, 월마트는 하반기 수익 감소가 될 것 같아. 그리고 소비 지출이 더 줄어들 것 같다고 그 최고 경영자가 언급을 했어요. 예산이 부족한 소비자들이 제품의 품질이나 양 측면에서 전부 다 지금 줄이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속에서요. 지금 저하고 비교적 비슷한 이야기를 저보다 늦게 항상 해오고 있는 누리엘 루빈이 뉴욕대 경제학과 교수, 지난 2008년에 금융위기를 예측했다 해서 닥터 둠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죠. 자, 이 사람이 조금 전에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경착륙하거나 인플레이션이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질 거라고 경고를 했어요. 그래서 미 연준이 40년 만에 최대로 치솟은 인플레를 잡기 위해 공격적 긴축 의지를 보였다는 속에서 지금 루비니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로 경착륙을 해버리고 인플레이션을 못 잡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연준의 기준금리가 4%가 훌쩍 넘을 거다라고 말을 했어요. 지금 3.25%인데 4%가 훨씬 넘을 거다라고 말을 하며 인플레이션을 연준 목표 2%로 진짜 맞추려면 내 생각에는 금리가 4.5에서 5%까지 올라가야 되고, 그렇게 오르지 않으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가라앉고 흐트러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결국은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그렇게 높게 4.5에서 5%까지 올리게 된다면 미 경제는 경착륙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금리를 못 잡는 방향으로 가서 인플레이션에 직면을 하거나 금리를 잡으면 경착륙하거나 양자택일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비니는 지금 연준이 충분히 긴축적이다, 매파적으로 과감하게 금리를 올리고 있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며 현재 3.25인 금리가 3.8에 도달해도 인플레이션은 8% 수준으로만 떨어질 것이다. 그러면 계속 인플레이션이 유지된다, 높게요. 그래서 내년에 금리를 인하할 거라는 시장 기대는 헛소리처럼 들리고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5%가 넘어가고 실업률이 5%가 밑돌 때마다 연준은 경착륙을 유도했고, 그리고 자기도 경착륙을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미국의 인플레가 근본적으로는 안 잡힌다는 거고, 현 상태로. 그러려면 과감하게 금리를 올려서 4.5에서 5%까지 올려서
실업률이 아직은 낮다고 하고 있으니 결국 경착륙을 택하는 길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확 올려서 미국 경제를 추락시키거나, 그래서 그러려면 금리가 5%까지 가고 미국의 실업률이 아직은 여유가 있으니까 확 더 올려서 실업률도 높이는, 그야말로 경제 침체에 빠져들게 하는 그걸 택하거나, 아니면 미국이 인플레를 잡지 못하고 헤매거나, 그것이 문제고, 이런 수준으로 내년에 금리가 그냥 인하될 거다, 즉 인플레이션이 잡힐 거라는 것은 환상이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루비니는 지금 미국의 인플레가 정점까지는 갔을 수 있지만 이게 쉽게 안 떨어진다라는 문제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인플레가 2% 수준까지 떨어지게 하려면 5%까지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매우 심각한 인플레 환경이고 세계가 다 그렇다. 중국이 엄격한 제로 코로나 정책 같은 이런 걸 해서 인플레이션을 더 끌어올리고 되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계속 진행이 되면서 심각한 상태로 몰고 갈 수 있다는 것. 자, 미국의 연준이 기본적으로 태세를 전환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망상이다라고 말을 하며, 연준이 이제 금리를 갖다가 올리는 걸 석 줄이고 점점 결국 곧 이제 연말이나 내년 초에 금리를 낮추지 않겠느냐라는 것은 이건 환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는 최근에 다른 어떤 언론에도 기고를 통해서 이제 낮은 인플레이션 시대는 끝이 났고 전 세계가 세계화 후퇴, 기후변화, 지정학적 요인 등 여러 가지가 겹쳐서 대스태그플레이션의 시대를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 이야기 조금만 하겠습니다. 중국이요, 그야말로 경기 침체가 와서 경제가 온통 빨간불입니다. 미국과 더불어서 세계 경제의 양대 축인 중국이 지금 급격히 무너지고 있어요. 소비가 뚝 끊어지고 실업률이 사상 최고고 인민은행은 경기를 살리려고 또 금리를 인하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공장이 침체 불안에 빠져가지고 그 불안이 세계로 확산되고, 그래서 중국의 공장이 제대로 가동이 안 되면서 국제 유가가 90달러 밑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다. 자, 소매 판매도 지금 줄어들고 산업 생산도 줄어들고 청년 실업률은 19.9까지 올라가고 채권 금리도 내려가고 모든 중국의 수치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4% 성장도 어려울 거라고 예측이 되면서 한국의 중국 무역 적자 규모가 굉장히 확대될 거다라고 예상이 되고요. 중국의 경기 둔화 때문에 국제 유가가 6개월 내 최저가, 그러니까 지금 90불 밑으로 잠깐씩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미국의 부동산 시장 악화와 중국의 지금 경제 침체가 서로 겹쳐서 이런 상황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전 세계가 금리를 올려서 인플레를 잡으려고 하는 마당에 중국은 0.1% 인하해서 금리를 경기 부양에 나섰습니다. 세계 이런 나라는 중국하고 일본하고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대 원자재 소비국인 중국의 경기 둔화가 급격하게 나타나자 유가가 장중에 한때 87달러, 배럴당 87달러가 붕괴되었다고 합니다. 그 텍사스산 원유가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중국의 이 청년 실업률이 19.9%로 역대 최고고, 그래서 시진핑 연임 앞두고 굉장한 위기에 놓여졌다. 한국 경제도 지금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자면 중소기업의 82%가 경기가 더 나빠지거나 지금과 비슷할 거라고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이 와중에 미국의 금융사기꾼은 지금 미국의 정시가 강세장이다, 인플레가 끝나가고 있다라고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기업 주도로 강세장이 지속될 거다. 근데 기업의 순이익이 정체되거나 마이너스고 그것은 완전히 환상이다.
9월 달에 대조정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그거 믿지 마세요. 쫙 빠집니다. 내 말 들으세요. 내가 자신 있어요. 자, 이 거래 한파가 아파트에 번지면서 한국의 아파트 매매 총액이 10년 전 가격으로 뚝 떨어져서 올 상반기 전체 아파트 매매 가격 합계가 85조로 줄었어요. 상반기에요. 지난해 하반기에는 131조, 작년 상반기에는 165조, 그러니까 2배가 더 많았죠. 재작년 하반기에는 201조 4천억까지 갔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매매 총액이 39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하락했다고 합니다. 자, 위기가 왔어요. 그러니까 그 위기가 이제 나타나는 형태가 처음 겪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오늘 여기서 이제 요약하자면 미국의 인플레를 지금 저런 식의 금리 인상으로 못 잡는다. 마치 금리 인상으로 잡힌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피크아웃, 즉 정점을 지났다고 하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떨어져야 되는 거지 떨어지지를 않는다. 8%가 작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연준은 5%까지 올려야 좀 낮출 수 있을 건데, 그때는 본격적인 경기 침체를 각오해야 될 거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국의 지금 이 경제가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어서 손을 쓸 수 없는 단계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측면들을 고려한다면 중국 경제의 붕괴가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가 우리가 잘 예측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 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스파자 평생 가본 게 꼬꼬꼬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텅텅 저 푸른 조원이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 4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 집 내 미래 내 꿈 희망 퀵 살아나는 집 우리의 미래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